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5G 삼총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시장에 리딩했던 멋진 섹터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의 시각이 그동안 우리가 못난이처럼 취급했던 삼총사들에 대해서 5G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찬바람이 슬슬 나면 그동안 소외됐던 이유도 생각나듯이 오늘은 우리 5G 삼총사에 대해서 한번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삼총사에는 KMW,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이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 5G의 주가 하락 원인을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이 원인이 정말 맞는 것인가, 정확한 것인가, 현 상황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열고 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먼저 주가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미국 인프라 법안의 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성이 버라이전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3분기 삼성전자 버라이즌양 공급 동향을 요약하면 9월과 9월 이전으로 나눠진다. 7월에서 8월까지는 코로나 영향은 있었으나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 네, 7, 8월은. 그러나 9월 들어 버라이전이 삼성전자에 요청하는 5도 규모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네, 5도 규모의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네, 물량이 5도가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3분기 집중적으로 공급에 예정했던 부품군인 안테나, 필더, 벤더들의 매출 추정치가 30에서 50% 하향 조정이 됐답니다. 기존 계획보다 버라이즌의 5도 규모가 감소하는 배경에는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지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법원 통과 이후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라이전의 5도 축소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 여기에 대한 방점이 좀 연구해보고 방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버라이전향 삼성의 물량 공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 버라이전향 보면은 국내 자국 통신사 미국 버라이전은 미국의 1등이죠. 2020년 4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KDDI는 일본의 2위 업체이고 4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됐죠. 캐나다 텔러스도 캐나다 1위 업체인데 2분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것은 4분기에 인도, 뉴질랜드, 그 다음에 내년에 일본 NTT 도코모, 영국 보다폼, 캐나다 싹텔, 네, 이런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이러한 물량을 언제 얼만큼 그리고 다른 나라 경쟁 기업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핵심 향후 스케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을 지금 곧 집행을 하게 예정인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하이스피드 인터넷, 즉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확대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뭐 LTE를 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5G 약 650억 불인데 비중이 약 12%인데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이 나야 향후에 정말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과연 구원의 손길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인프라보험 표결 관련 진행 상황을 정리해보면 9월 30일 날 하원 표결 1차가 불발이 됐죠. 10월 1일 날 하원에서 제2차를 논의하고 10월 31일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원 표결 2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표결을 통과해야만 우리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마지막 반전의 계기인 미국 인프라 법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주가가 하락했던 두 번째 이유는 국내 통신사의 5G 투자 제한,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5 시장 침체 지속 이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 국내에서는 통신사들이 5 투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속 터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5G인지 LTE인지 어떨 때는 5G로 갔다 LTE로 갔다 이런 것들이 많이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국내 통신 3사들은 국민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또 그렇지 않더라. 5G하고 4G하고 가격을 차별화두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통신업체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은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를 지원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일단 5G 종목들이 주가를 바닥에다 쳐박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추가적인 MMR 공급 계약이 부족하다. 이 MMR이라는 것이 통신 전체를 짓는 컨트롤 모듈과 같은 건데요. 하나로 딱 묶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에 대한 공급 계약이 부재하는 거죠. 그렇죠? 국내 통신사의 5G 투자가 1분기 이후에 이어서 계속 지연 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키아양 시스템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매출액이 줄어든 이후 추가적인 MMR 공급 계약이 부재한 시스템이죠. MMR은 전체적으로. 신규 수주 시점 2세대 MMR 장비가 올해 하반기에 의해서 내년 2, 3분기로 늦춰졌고 수주 성공에 대한 가시성도 아직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정말 산 넘어 산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해외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지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해외는 코로나19로 통신사들이 5 장비의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네, 저희들은 5 장비 투자를 먼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국 애들은 4G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통신 속도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원래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 비교하기 싫은 그들의 속성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 주 SI들 입장에서 자체 생산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로벌 통신 장비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럴 때 한국 기업과 공동 개발 및 생산 파트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아직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현재 글로벌 수요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여서 부정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네. 글로벌 수요는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서 부정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부정적인 영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답답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국내 통신 상사의 정신이 딴 곳에 가 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죠. 먼저 국내에서 뭔가를 투자를 해주고 기업들을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국내 통신 3사들의 생각은 5G에 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SKT를 볼까요? 최근 지배구조 개편에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죠. 네. 얘들은 텔레콤마저도 자기 사명에서 뗄 정도로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고객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T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이 디지코. 네. 디지코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장 동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 간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B2B, B2C 영역의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이 통신 3사 모두가 우리 고객들의 5G 속도나 이런 통신장비 인프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28GHz 투자가 거의 전무합니다.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 3사의 구축 의무를 부여한 28기가 5G 기지국 수는 올해까지 총 45,215국이었답니다. 이 정도는 세워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설치된 건 161대밖에 설정이 안 됐습니다. 0.35% 수준이죠. 이것은 굉장히 뉴스에서 충격을 줬는데 28GHz는 대역폭이 넘기 때문에 더 거리를 짧게 해서 기존의 3기가 3기가 대역의 5G보다는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정부는 모든 지역에다 지금 28기가를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을 꼭 필요한 사람, 그렇죠? 네.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이러한 쪽에서 할당을 다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대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향후 전망을 보면 첫째, 미국 인프라 법안의 통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6년까지 통신 인프라에 650억 달러 규모 예산이 집행되죠. 앞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거나 연내 통과될 경우 22년부터 주요 통신사들의 뚜렷한 투자 확대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한다. 네, 과연 이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우리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삼성전자 고객이 글로벌로 확대되는 어떤 장점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1년 삼성전자 벤더들의 주요 공급처는 주로 미국 버라이전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22년부터는 캐나다, 인도, 영국, 일본 여러 지역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통신사들의 카펙스 흐름이 연초 제시한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22년 공급 확대에는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시 코로나가 좀 끝나봐야 이게 좀 끝나봐야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데 올 연말까지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희소식은 브라질이 5G 투자에 나설 예정이라는 겁니다. 올 11월 4일 입찰 규모 총 450억 헤알, 우리나라 돈은 약 10조에 이르는 5G 투자를 입찰을 시작합니다. 현재 브라질은 화웨이가 31.7%로 가장 높습니다. 이에 스웨덴 에릭슨이 29.2%, 노키아가 18.7%, 중국의 ZTE가 11%, 삼성이 7.2%, 삼성이 일단 낮지만 얼마 전에 브라질 통신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상의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와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올 11월 4일날 예정되어 있는 브라질의 5G 통신 주파수 대역 입찰에는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핵심은 중국 화웨이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느냐 포기하느냐 미국의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희망을 가지고 바닥에 가 있는 주식을 이렇게 세울 모멘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5G 삼총사 중에서 1번 KMW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먼저 내는데 첫째, 수주가 없습니다.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10월 31일 날 마지막 2차 법안 통과 회의를 하죠. 인프라 법안이 통과된다고 과연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퀘션 마크입니다. 동사는 유일하게 글로벌 통신 장비사와 직접 협상이 가능한 대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 규모 면에서 버라이전, 노키아, 에릭슨과 직접 협상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통신 장비사입니다. 자, 주가 측면에서는 하지만 바닥은 쳤다. 문제는 반등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계기는 인프라 법안 통과할 수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벌떡 이렇게 세울 수 없다면 문제는 크게 정말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저의 그 카페 친구들에게도 아주 클리어하고 강단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50%를 팔아라.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이전해라. 이것은 늘 제가 저와 관계된 이 5G 관련 친구들에게 늘 제가 했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는 팔아서 옮기셔야 합니다. 현재 KMW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89,000원에서 36,800원까지 빠졌습니다. 네, 바닥은 정말 진바닥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진바닥이 언제 반등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희망도 안 보입니다. 정말 늑대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외치게만 하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앞에서도 결론을 내렸지만 과감하게 한번 50%는 팔고 다른 종목 한번 갈아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5G를 공부할 때 몇 가지 좀 필요한 용어 정의를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도 MMR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Massive MIMO Radio라고 해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결합해 모듈한 5 기지국 장비로 5 기지국 장비의 핵심 장비이다. 그렇죠? Massive MIMO
라디오. 네.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에다 RRH라든지 MBF, RRA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꼭 먼저 이해를 하시고 모르시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적어 놓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용어 정의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한 줄 누머로 5 장비를 샀다가 물린 것은 깊은 공부도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네, KMW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죠?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MW는 무선통신 장비 부품 제조업체로 RF 컴포넌트, RRH, RRA, LED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부는 크게 무선 통신 안테나 사업, 모듈 사업 이런 쪽이 약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LED 사업이 약 8% 정도, 네,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8%가 아니고 2.7%입니다. 97대 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장표는 굉장히 중요한 장표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섹터의 서프라이 체인, 공급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어느 회사가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키아가 수주가 나왔는데 노키아에 수주하고 있지 않는 뭐 다산 네트워크스나 유비코스나 이런 회사를 사면 안 되죠. 당연히 이 장표는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린 피카소의 그림보다 더 아름답다. 꼭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보시고 또 보고 이렇게 자꾸 눈에 익고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공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KMW를 보면 안테나, RRH, RF 부품이나 스몰셀을 만드는 회사로 삼성전자에 납품하죠. 노키아에 납품하죠. 네, 화웨이는 납품하지 않습니다. 에릭슨에 납품하죠. ZT에 납품하죠. 거의 뭐 모든 세계적인 통신 장비 회사에 납품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게 예상되고 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434억, 영업적자 52억으로 전분기 대비 더 부진할 것이다. 가슴 아프네요. 더 부진할 거다. 일반적으로 2, 3분기가 통신장비 사업은 성수기이지만 국내 해외 프로젝트 수주장구가 줄어들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1.7%나 감소할 전망이다.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지난 분기에 이어 영업정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네, 가슴 아픈 전망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 수주 가능성도 안개 속에 있다. 아직은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매출액이나 이익 증가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있다. 통신장비 산업은 수주 산업에 속하는데 기대할 만한 신규 수주 시점이 올 하반기에서 내년 2, 3분기로 늦춰졌다는 것. 네. 또한 수주 성공에 대한 가시성도 아직 가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3분기 현실적인 발을 닿고 있는 실적도 별로이고 미래 우리가 참고 견딜 만한 미래 꿈도 별로이고 원투펀치가 우리를 때리고 있는 종목이 바로 KMW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물려서 팔지 못한 상황으로 늪속에 빠져들어가는데요. 이러한 늪속에 빠져있는 종목을 헤쳐나가는 것은 결단밖에 없습니다. 50%를 가감히 파는 걸 추천합니다. 동사의 실적 전망, 추이 및 전망을 보면요. 2020년에 보십시오. 동사의 영업이익은 327억. 19년에는 1379억에서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올해는 마이너스 61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바닥일지 아닐지 이 부분이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잘 해결을 하고 자기가 소화를 시키고 견딜 거냐 아니면 팔고 떠날 거냐 아니면 반만 팔고 전략적으로 옮길 거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종목은 OE 솔루션입니다. 자, 결론으로 직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나쁘다. 다 나쁘다. 정말 비관적이네요. 반전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12월 말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가 계기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프라 통과 법안 이후에 우리에게 수혜가 올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분호 50%의 수준의 매도는 필요하다. 네, KMW나 오이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50%의 과감한 매도를 계속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72,500원을 고점을 기록한 후 32,650원. 네, 딱 반토막이 났네요. 네, 여기서 돌아설지 아니면 더 옆으로 길지 더 빠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한번 팔아줘야죠. 자, 답으로 동사는 어떠한 회사인가? 동사는 광 트랜시버를 만든 회사입니다. 광 트랜시버라는 것은 광 송신기를 뜻하는 트랜스미터와 수신기를 뜻하는 리시버의 합성어로 대용량 라우터 및 스위치 등의 광 통신 장치에서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꾸는 광 섬유를 매체로 송신하며 반대로 송신된 광 신호를 수신하여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광송식 및 광수신 기능을 담당하는 모듈을 우리가 광 트랜시버라 합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죠. 네, 굉장히 5G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KMW처럼 동사의 서프라이 체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사의 서프라이 체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오이솔루션은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 중국의 ZT만을 빼고 주요 메이저에는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이 과거 화려하게 주가 상승에 큰 원동력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3분기 매출액은 217억, 영업이익은 20억이 납니다. 상분기 부진한 실적은 삼성전자, 버라이전, 광 트랜시버 공급 계약이 3분기보다 4분기에 집중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9월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버라이전 공급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4분기 매출도 가파른 증가를 보이기 어려울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네,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전사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견조할 전망이다. 네, 이런 단어는 좀 위험하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단어는 좀 깊게 보시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현재 주요 공급 제품은 고마진 제품군 위주로 되어 있다. 네, 물량이 좀 적게 팔리더라도 프라이스 가격이 좋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 양산이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새로운 목걸이인 레이저 다이오드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 매출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고마진 제품하고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레이저 다이오드 양산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5G가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동사는 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동사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고급 사양 제품 매출 증가 전망입니다. 미국 인프라 법안이 22년 실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법원 통과 시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에도 2020년과 같은 미국 FTTH 대규모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도 추가 업사이드로 최근 출시한 하이엔드급 광 트랜시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이엔드 광 트랜시버가 잘 팔려야 됩니다. 네, 회사는 자체적으로 하이엔드급 광 트랜시버가 잘 팔릴 거라고 자신을 하더라고요. 해당 제품은 서버 등 대규모 유선 시장이 전방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이 잘 돼야 되죠. 현재 국내 고객사향 콜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제품이 좋은지를 좀 테스트 해달라. 삼성전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2022년 1분기부터 전반기부터 상반기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동사의 영업이익은 69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73억이었죠. 내년에는 168억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당연히 동사의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으로 서진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어떻게 볼 것인가 결론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 가장 실적이 좋은 회사입니다. 현재 그냥 5G로 엮이면서 도매금으로 지금 넘어간 상황이죠. 그러나 동사가 너무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것이 오히려 동사에게는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뚜렷한 플래그십으로 엮여야 되는데 많이 다변화시키는 것은 좋고 투자도 많이 한 건 좋은데 너무 5G 관련주로 엮이면서 서로 이제 하나에 엮이면서 묶여서 가는 게 가장 큰 영향인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뭔가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 코로나 확대로 베트남 등에서 생산 제품이 다시 호황으로 돌아가거나 뭔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난다면 동사는 새로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닥이라 매도 시기는 아니라 앞에 두 종목도 제가 과감하게 50%를 매도를 해보라 그러는데 한번 팔아줘야 됩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50%를 팔아서 다른 종목과 다른 섹터로 한번 옮겨서 그동안 잃었던 수익의 반 정도를 회복하는 그런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57,0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네, 딱 1년 전에 1년 8월이니까 8월하고 9월 사이에 57,000원을 찍고 지금 33,000원까지 빠져 있는데 바닥은 확실하죠. 하지만 돌려 세울 모멘텀이 마땅치 않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두에서 동사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들을 너무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점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통신 장비가 32% 정도, 모바일 부품, 반도체 장비, ESS,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뭐 ESS가 커진다든지 반도체 장비가 커진다든지 뭔가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서프라이 장표 여러 번 보시는데요. 우리 서진 시스템의 서프라이 체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에는 뭐 납품을 좀 않고 있죠. 그래서 삼성을 따라서 베트남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삼성전자 무선통신사업부와 큰 궤를 같이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잘 레퓨테이션을 쌓는다면 노키아나 에릭슨이나 ZTE 쪽으로 납품이 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충분히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3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추정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728억, 영업이익 187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비 매출은 100.7%를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될 정도로 실적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전 사업 부문의 안정적인 매출 증가로 인하여 3분기에도 최고 매출액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비드19 상황에서 지연되었던 고객 사양 매출이 반영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 사업부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점차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대량 구매 및 비축과 함께 중간 재료의 직접 생산으로 인한 원가 경쟁력 확보로 동사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어필만 잘 한다면은 이런 점들은 주가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모습인데 이렇게 바닥에 처박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2022년 실적 전망인데요. 부진했던 지난해 대비 올해 실적 성장이 높은 것은 물론 2022년에도 높은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가정용품, 전기차용, 자동차용, 로봇 등의 기타 부품 매출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ES 부품 매출도 신규 고객의 매출 증가로 큰 폭의 성장세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장비 부품도 기존 구미공장 중심에서 신규 화성사업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손자에서 샌빗의 매출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샌빗. 네 번째로 2022년에는 글로벌 5 투자가 확대가 예상되고 후지츠, 에리슨 등 고객 다변화도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부품 매출도 기존 스마트폰 중심에서 노트북으로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네, 정말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서진 시스템은 제2의 도약이 한 번 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뚝심 있는 내공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주를 한번 볼까요? 2021년에 동사의 영업이익은 582억, 20년에 49억에서 많이 늘었죠. 그렇죠? 22년에는 977억, 거의 1000억까지.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죠. 정말 제 생각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재수 없이 5G에 엮여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매력적이고 잘하고 있고 향후의 먹거리로 충분한데 이게 5G로 엮여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5G 삼성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죠. 첫째는 과감한 매도를 통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5G는 내년에 기대가 가는 종목이나 너무 긴 시간이 남아있어 지치죠. 네. 문제는 매도할 수 있는 용기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느냐가 또 제일 중요하죠. 저는 매도 후에 미 코로나 종목이나 오징어 게임과 같은 컨텐츠 업종, 수소, 그리고 2차전지 후발주자 이런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서너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보면서 변화를 주는 것도 지금 시간에는 지금 타이밍에는 꼭 필요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5G가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많이 줬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서 팔지 못하고 함께 가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물론 지금이 바닥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다 파실 게 아니라 50% 정도는 과감하게 덜어내서 다른 종목과 섹터로 한번 가보는 용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